자, 그럼 볼게요. 현물 ETF 승인이 딱 터졌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져야 될 관점들, 스텝은 뭘까? 이더리움 다음 ETF 가능성 높은 네 가지 코인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리플 솔라나 ETF도 나오나? 자,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에메랄드 멤버십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항상 저희 방송은 어떻게 보면 좀 미리미리 대응도 하고 예상도 하고 접근을 하는 이런 좀 경향이 있죠. 우리 코인이시 형제 채널에서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은 기사화되거나 아니면 다른 뭐 유튜브 코인 방송에 나오거나 빠르면은 1년에서 2년까지도 빠른 적도 있고 보통 몇 개월 아무리 근접하더라도 며칠 전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떨어지면 떨어진다, 올라가면 올라간다. 물론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80%, 90% 이상 큰 적중률을 가지고 미리미리 대응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볼게요. 현물 ETF 승인이 딱 터졌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져야 될 관점들, 스텝은 뭘까? 자, 한 가지 여쭤볼까요? 미국의 AI 기업들 막 폭등했을 때, 엔비디아 막 미친 듯이 상승했을 때,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어떤 거 말씀드렸죠? 정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 엔비디아 올랐다고 울지 마라. 기회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라. 얘네들 보자. 얘네들 섹터 보자. 그래서 어떤 섹터들 제가 찝어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AI 기업들 막 폭등하고, 엔비디아 막, 미친 듯이 막 600달러, 700달러, 800달러, 막 3, 4배 폭등할 때, 괜찮습니다. 아직도 먹을 거 많아요. 얘네들 보세요. 말씀드렸었는데. 어딜까, 거기가? 원자재, 구리, 그렇죠. 전기, 그렇죠. 우라늄, 소형 원전주. 자, AI가 미친 듯이 폭등을 해. 그 폭등하는 불타는 경주마에 올라타면 더 먹을 수도 있겠지만 위험하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불안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 AI 산업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음 섹터가 뭔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AI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전력. 수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그럼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 관련된 이런 기업들, 얘네 종목들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전력을 끌어당기려면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다? 소형 원전, 원자력 발전소. 그 중에 가장 가성비 좋은 소형 원전.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뭐가 많이 들어간다? 구리.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 역할을 누가 한다? 우라늄. 구리, 전기, 우라늄. 이런 것들 보자. 구리 얘기는 아마 1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우라늄도. 가격 미친 듯이 올라가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AI 섹터 상승, 대다수의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AI 섹터 상승하면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그것만 보고 있어. 근데 우리는 다음 스텝 미리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 AI가 필요하면 전력이 필요하겠네. 그럼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그 전력에 들어가는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수요가 늘어나겠네. 원자력 발전소 지으려면 구리가 들어가고, 우라늄이 들어가겠네. 그럼 구리 ETF를 사볼까? 우라늄 ETF를 사볼까? 다음 스텝이 착착착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우리 한번 응용해 볼게요. ETF가 승인이 됐어. ETF가 승인이 되면 뭐를 생각해야 될까? 알트코인의 제왕, 이더리움이 ETF 승인이 됐네. 그러면 다음으로 유력한 알트코인이 누가 될까? 이더리움 다음에 어떤 알트코인들이 승인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월가나 크립토판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네 가지. 그리고 이 네 가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누가 있을까?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죠. 첫 번째, 솔라나가 되겠죠. 사실상 지금 크립토판에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솔라나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 솔라나 랩스라고 얘네들이 그 법인 그 소재지가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미국에 이제 그 소재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파운데이션 얘네들은 스위스 지역에 있는데 스위스가 이제 뭐 법인 기업들 세금 낸다던가 요런 좀 그 법안들이 굉장히 좋아. 법인들이 이제 본사를 딱 본거지를 두기에. 그래서 본사는 스위스에 있지만 솔라나 랩스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 있다. 아니면 뭐 실리콘밸리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거는 일단은 미국계 뭐 헤지펀드라던가 이런 뭐 기업들, 기관들, 펀드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미국계 기관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고 기관들이 움직이면 솔라나 괜찮지 않을까? 미국계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이 다음으로 나온다. 이더리움 다음으로. 그러면 솔라나가 가능성이 조금 높겠죠. 그리고 뭐 조금 뭐 살을 붙이자면 또 그 코파운더가 미국인이기도 하고. 근데 솔라나가 무조건 된다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일단 얘네들도 조금 입장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SEC가 이전에 그 코인베이스 소송 때렸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솔라나도 증권입니다. 물론 이제 솔라나도 증권입니다. 딱 그 꼬집어서 얘기한 건 아닌데 그 증권 명록에 솔라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 얘기를 했다는 건 SEC 입장에서 무언가 소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솔라나, SEC, 미국 정부 얘네들끼리 서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솔라나,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이거는 확률인지 염원인지 리플이 있겠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으니까 리플도 호재이지 않을까요? 리플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을까요? 이 질문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리플 얘기 좀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번에 승인됐다 그래서 리플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반쪽짜리죠. 스테이킹이 빠졌습니다. 아직 찜찜하다는 거야. 근데 현물 ETF가 승인이 됐어. 현물 ETF 승인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인 영향들, 입지죠. 바이든이 급하게 반쪽짜리여도 일단 승인 먼저 때려. 나중에 어떻게 하든 간에 대선 전까지 무조건 승인 때려. 트럼프한테 표심 뺏기면 안 돼. 크립토인이 8천만 명인데. 그러한 이유로 이더리움 ETF 승인이 됐기 때문에 요게 직접적으로 리플한테 호재다? 좋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좀 바램이다. 지금 3년 6개월째 SEC랑 소송 중에 있죠. 근데 기존에 법원에서 좀 판결 받은 것도 이런 것도 좀 긍정적이긴 해요, 사실.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제외한 것들은 거래소에서 판매된 것들은 증권이 아니야. 요런 내용도 법원한테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갖다 붙이기인데 올해죠. 올해 1월 달에 블랙록 그 인터뷰했을 때 XRP 현물 ETF 출시할 수 있어요?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대답을 쓱 피합니다. 근데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요거는 뭐 크게 의미 없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리플이 막 수혜를 본다? 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러나 법적 소송부터 해결이 된다고 하면 리플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거다. 근데 요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수혜주로 조금 될 것 같아서 리플을 지금부터 매집할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리플이 만약에 승인이 돼가지고 이런 SEC나 이런 이해관계들이 잘 풀려 벌금으로 잘 끝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모험을 걸 것 같진 않아요. 굳이? 똑같은 현금을 갖고 내가 기존에 리플을 갖고 있어 미리 예전에 사놓고 물려 있어 그러면 그대로 쭉 갖고 가는 거겠지만 내가 현금을 갖고 있고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리플을 산다? 이 기대감으로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른 뭐 AI 코인이 됐던 뭐 이더리움이 됐던 다른 코인들이 전 낫겠죠. 저는 다른 코인들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고 봐요. 차라리 민 코인이 전 낫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 그래서 리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조금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라이트코인. 어떻게 보면 우리 예전에 코인 4대 천왕 근본 코인 뭐 비트, 이더,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4대 천왕이었죠.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막 우리 코인 포트폴리오에 라이트코인은 없었지만 4대 천왕이라 해서 근본 코인이라고 막 했었는데 지금 이게 뭐 근본 코인이야. 비즈니스도 안 하는데. 그냥 채굴 코인에다가 그냥 작업장 코인이지. 자, 라이트코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또 뭐냐면 최근에 지금 피트20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요 법안이 지금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까지 통과하면은 이제 바이든의 결정이 남았죠. 그래서 지금 조금 된다 안 된다 막 갑론을박들이 많은데 요 법안을 그냥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CFTC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알트코인 너네 증권형 토큰이야? 증권성 있니 없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하는데 제한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 지금 리플도 SEC 소송 걸리는 것도 다 요것 때문에 걸렸죠. 그거 아니었으면 리플 가격도 2,000원은 넘어야 돼 최소한. 2,000원이 뭐야? 5,000원도 가지. 근데 요것 때문에 지금 못 갔기 때문에 리플과 같이 이러한 법안들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성에 타격을 받은 이런 기업들이 있다.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한 게 피트 21이라고 CFTC의 영향력을 높이는 CFTC 말 그대로 현물이다. 상품이다. 코인은 상품이야. 그래서 상품으로 빠질 건지 증권형으로 빠질 건지 요거를 확실하게 분간하자. 요 법안입니다. 자, 요거 법안이 딱 터지니까 올해 3월 달에 CFTC가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등으로 인해서 쿠코인을 기소했는데 그때 뭐라고 CFTC가 얘기를 했냐면 야, 봐라. 쿠코인아. 비트랑 이더랑 라이트코인은 상품이야. 요거 세 개는 상품이야. 그렇게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품 목록에 비트, 이더, 라이트코인을
상품으로 분류를 했죠. 자, 그럼 볼게요. PT 20일까지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CFTC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고 입김이 커진다는 건 라이트코인도 비트코인 현물 ETF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이트코인 어떨 것 같나요?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익명성 때문에 좀 걸리네요. 그렇죠.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신 분들은 딱 저 대답 나와야지. 저는 좋게 안 봅니다. 첫 번째가 민불, 원불. 자, 작년인가요? 라이트코인이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민불, 원불이라고 익명성 기능이 있죠. 요거 때문에 상장 폐지됐어요. 근데 요 기능을 탑재한 채로 ETF가 나온다? 물론 이거는 가능하겠죠. 스테이킹, 민불, 원불 다 빼. 그러면 가능하겠죠. 라이트코인이. 그러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불가능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비트코인 캐시도 같아. 저는 비트코인 캐시도 이 이유 때문에 힘들다고 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볼 때 해당 코인의 근본 자금들, 굴러가는 돈들, 어떤 자본으로 굴러가냐, 요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중국계 그렇죠. 지금 라이트코인의 생태계들, 자금 집행하는 것들, 굴러가는 자금 애들이 누구 근본이에요? 대다수가 중국계죠. 그리고 이미 많이 채굴 해놨고 중국계 코인입니다. 그럼 볼게요. 라이트코인을 막 60%, 70% 들고 있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야.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이 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도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 캐시가 작업장들이 뭐 미국계로 다 넘어갔고 투명하고, 제가 투명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미국 정부가 봤을 때 투명해. 그러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상태로는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도 힘들어 보입니다. 힘들어 보여요. 자, 네 번째 누가 있을까? 이건 아주 신박합니다.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보다는 차라리 뭐가 더 가능성이 높다? 정광수님, 도지, 그렇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도지코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코인 이슈 경제 채널 한 3년 보신 분들은 제 드디어 미쳤다. 지금까지 도지코인이랑 뭐 시바이누 코인이나 밈코인이 미쳤다고, 쓰레기라고 그렇게 말했을 땐 언제고, 도지코인이 라이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보다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랑 똑같아. 이번에 이더리 현물 ETF 승인 안 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전 영상도 계속해서 안 될 겁니다 말씀을 드렸고, 승인되기 바로 직전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바이든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트럼프 요거 입김도 있고 정치적인 표심 때문에 일단 선승인은 가능하다. 근데 그 영상 안 보고 너 안 된다며, 뭐 한다며. 그거랑 똑같은 거야. 도지코인 가능성 높아 보여요, 저는. 차라리 라이트코인보다. 얼마 전에 그 캘리포니아의 스트라토스라고, 얘는 헤지펀드입니다. 고양이인가 강아지에다가 모자 그 뒤집어 씌워놓고 뭐 무슨 버섯 같은 모자, 도구 EFS이라고, 걔네들을 자산을 그 보유한 유동성 펀드를 출시했어요. 헤지펀드가 밈코인 펀드를 출시한 이유가 뭘까? 스트라토스 말고도 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들어왔다 그래요. 헤지펀드는 뭐 하는 애들이라 말씀드렸죠? 헤지펀드는 뭐만 되면 한다? 돈만 되면 한다. 돈만 벌 수 있으면 뭐든지 하는 거. 기업을 사냥하던 죽이던 환차익을 노리던 영국 은행을 때리던, 그게 헤지펀드다. 돈만 되면 한다. 그러면 밈코인이 지금 돈이 된다는 겁니다.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무시 못한다는 거. 거래량도 높죠. 관심도 높죠. 지금 페페가 폴리곤을 넘었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올해 코인 시장 키포인트,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밈코인이라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막 밈코인을 안 좋아하고 밈코인을 무시했다 하더라도 올해만큼은 밈코인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민코인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수익률이 어떻고 안전성이 어떻고 그런 거 다 떠나서 기대 수익률적인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헤지펀드가 밈코인 ETF 펀드를 만들어서 출시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돈이 된다. 거래량이 된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펀드사 입장에서 어떨까? 헤지펀드가 돈 되니까 만들어서 펀드를, 쟤네들 만들어서 민코인 막 거래량 뭐 500억 달러 막 넘고 시가총액 500 달러 넘고 막 미친 듯이 올라가네? 그럼 블랙록이나 피델리티나 얘네들은 인기 좋은 민코인들 다 몰아놓고 ETF 못 만들 이유 없겠죠. 그럼 가장 적합한 게 누구다? 도지코인일 수 있겠죠. 근본이 있고, 그리고 작업 증명 방식이죠. 비트코인이랑 같은 POW죠. 그러니까 매력이 있겠죠.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어떻다? 또 일론 머스크도 있고, 얘네들 또 누가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어디에서 많이 갖고 있나,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겠지만 가장 가능성 높은 건 도지코인이 될 수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관심도도 높고 거래량도 높고 잘 팔릴 것 같아서, 돈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ETF 승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밈 ETF. 요거는 아마 몇 년 안에, 빠르면 올해도 ETF, 현물 ETF 승인 말고
선물로는 무조건 오래 나오고 ETF 현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어두셔야 돼요. 내가 펀드사라면 만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알아봤죠. 근데 이번 이더리움 ETF 승인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요. 가장 큰 게 정치적인 이유죠. 이거 말고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정치 말고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아까 말씀드렸죠. 투명하다는 의미. 미국 정부가 이더리움은 투명하네 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 반쪽짜리 승인을 내준 겁니다. 자, 여기서 투명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정부가 얘네는 투명해요. 얘네 기업은 투명하고요. 얘네 생태계는 투명하고 깔끔해요. 무슨 뜻일까? 우리 한국말로 그대로 해석하자면 비리도 없고 깔끔하고 재단이나 이런 뭐 생태계가 중앙에 집중이 안 되어 있고 투명성이 좋고 진짜 그런 뜻일까? 추적 가능하다? 미국 정부에서 얘네는 투명하니까 현물 ETF 승인 가능해요. 해줄게요. 라는 건 뭔 뜻이냐면 얘네들이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홍콩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미국도 서둘러야 된다. 그리고 홍콩에서 그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오게 되면은 미국 정부가 뭐를 유심히 볼 거다? 중국의 어떤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얼마나 갖고 있고 얼마나 보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얼마나 이더리움 생태계 중국계 얘네들이 어떻게 됐다? 몰려 있는지 포화 상태인지 아니면 적은 상태인지 이거를 확인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해 놓고 미국 정부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터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난다 1번. 홍콩 이더리움 ETF 기관들 갖고 있는 물량들 일단 눈대중으로 체크하고 미국에서 ETF 터트린다. 기억난다 1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 정부가 홍콩에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왜 기관들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왜 중요할까?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 확인이 돼야겠죠. 지네들이 이더리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홍콩에 있는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들고 있어. 이더리움의 총 공급량의 70%를 중국이 갖고 있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번에 승인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큰 확률로 ETF 승인 힘들다고 봅니다. 만약에 반쪽짜리 되더라도 최후에는 최종적으로 대선 이후에 바이든 당선되고 나서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정부가 컨트롤이 가능했기 때문에. 홍콩 ETF 동향을 봤더니 크게 움직임이 없네. 물론 숨기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이더리움 제일 큰 생태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생태계. 블록체인은 투명하니까. 리도 스테이킹, 그리고 코인베이스,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뭐 이더랑 막 랩핑 시켜가지고 이런 그 예치된 플랫폼들. 얘네들 다 미국 정부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더리움은 투명하다, 안 투명하다? 투명하다. 그랬기 때문에 승인이 난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리플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뭐 도지도 있고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얘네들 가능성 다 있어요. 있는데 뭐가 받쳐줘야 된다? 미국 정부가 봤을 때 투명해야지 내준다. 상품을. 투명해야지 내준다.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왜 승인이 됐는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볼게요. 앞으로 내가 솔라나가 될지 리플이 될지 아무도 몰라. 근데 미리 내가 찍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더리움 ETF 승인 다음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코인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만 보면 될까? 물론 이게 100%는 맞지 않습니다. 이거 꿀팁이에요, 이거 다른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꿀팁이에요. 앞으로 선물 ETF가 어떤 알트코인이 상장되는지, 승인되는지 그거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됐죠? 현물 ETF 되기 전에 뭐 됐죠? 선물 ETF 됐죠. 자, 이더리움 현물 ETF 이번에 반쪽짜리 됐습니다. 되기 전에 뭐 됐죠? 선물 ETF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솔라나가 될지 뭐 리플이 될지 뭐 라이트코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지코인이 될지 앞으로 되는 코인도 어떠한 루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선물 ETF 먼저 승인이 될 겁니다.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솔라나가 된다 그러면 솔라나 선물 ETF가 승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다음에 현물 ETF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솔라나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코인이 선물 ETF 승인이 다음 타자로 될지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걔가 현물 ETF도 가장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왜 선물 ETF가 중요하냐면은 현물 ETF 전에 선물 ETF 승인 딱 시켜놓고 거래량이 얼마나 되고 수요가 얼마나 받쳐주고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현물 ETF 승인이 돼. 지금 우리가 너무 빨리 앞서갔어. 너무 앞서갔어. 현물 ETF 승인 지금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밖에 안 됐는데
이더 됐다고 하니까 막 너무 앞서가지고 선물도 없어 지금. 근데 선물을 다 건너뛰고 현물부터 생각을 해? 그럼 바보지. 선물 먼저 딱 승인된 거 보면은 아 얘가 가능성 높게 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또 코인 이슈 밤늦게 영상 보시니 또 이런 내용 들으시러 또 오시는 거잖아. 자, 그럼 가겠습니다. 코인 이슈님,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이더리움 말고 다른 알트코인 ETF 승인이 유력할까요?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솔라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안 된다고 봐요.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더리움도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바이든이 이렇게 반쪽짜리 승인을 해줬는데 솔라나를 해준다? 도지코인을 해준다?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알고 뭐가 무너질지 알고 제가 바이든이라면 이더리움 말고 다른 알트코인을 현물 ETF 승인시켜준다? 저는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뭐 때문에 무너질지 알고. 그리고 아직 문제가 뭐냐면은 스테이킹 관련해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안 나왔죠.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관련해서 지금 빠졌기 때문에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될 문제고 다른 알트코인이 올해 안에 힘들어요.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으시면 뭐 그거 가능할 것 같은 거 사셔도 되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땐 다른 알트코인은 불가능할 걸로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막 암호화폐 크립토판에서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들고 일어나. 그럼 이번처럼 또 반쪽짜리 승인을 해주겠죠.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반쪽짜리 승인도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다 해결되고 나서 그때 좀 가능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더리움도 그렇고 뭐 이더리움 다음 현물 ETF 승인도 그렇고 우리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물 ETF 승인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격이죠. 내가 산 코인 가격만 오르면 돼. 그것만 생각하잖아 여러분들. 그거는 된다. 승인 안 되더라도 된다. 왜? 기대 심리 때문에. 될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물 ETF가 만약에 이더리움은 올해 대선 전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말고 그 다음 코인, 알트코인은 올해는 힘들다. 그렇게 홍콩에서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ETF 승인할 가능성이 홍콩은 가능성이 있죠. 홍콩은 가능성이 있죠. 지네들이 쥐락펴락 할 수 있으니까 홍콩은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럼 또 재밌어지겠네요. 홍콩은 가능성이 있다. 근데 홍콩이 연다 그래서 자금이 몰릴까? 그거는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고 다음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다음 ETF 가능성 높은 4가지 코인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솔라나죠. 사실상 이더리움 다음 제일 유력하게 평가받고 있고 지금 캘리포니아에 또 본사가 있고 미국계 성향이 짙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겠죠. 자, 리플 지금 SEC가 계속해서 소송 중에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SEC와 소송이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기관들, 기관 판매를 제외한 거래소 판매 등에서는 증권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죠. 자, 세 번째 라이트코인 있습니다. 얘네들은 CFTC가 올해 3월 달에 기소했을 때, 쿠코인을 기소했을 때 상품으로 분류를 했죠. 근데 개인적으로 민블럼블이라는 익명성 기술 때문에 아마도 힘들 걸로 봅니다. 이러한 맥락은 똑같이 비트코인 캐시도 힘들겠죠. 중국계 자본이기도 하고요. 자, 네 번째 도지코인이 있습니다. 차라리 도지코인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최근에 헤지펀드가 ETF를 만들어 출시할 정도로 밈코인이 지금 거래량이 높습니다. 돈이 된다는 건 앞으로 펀드사들도 ETF를 승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